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 세틀뱅크는 14%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고요. 8위에 오텍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7위에 카페24는 10% 넘게 오르면서 44,900원까지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위에 SK이노베이션은 2%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박셀바이오, 4위는 쇼박스,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포스코케미칼, 1위 단할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7일에 29만 9,7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오늘도 지금 7% 넘게 빠지면서 10만 7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29만 원대 주주입니다. 40만 원 간다고 추천한 사람 멱살 잡으러 갑니다. 이미 고점 대비 한가 3방 맞은 가격대 이걸 갖고 있어 손절에 정말 골치 아프다. 접근하려면 7만 원 기다리세요. 지금 저가 아닙니다. 감원희설 절대 속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다들 많이 슬퍼하시고 화도 많이 나시고 그러신데요. 지금 두 번째 게시글 보면은 이거 지금 한 3번 한가 맞은 가격대다.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 손절해야 되나 너무 골치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박셀바이오 주주분들, 뭐 HLB 주주와 마찬가지로 거의 곡소리가 지금 매일매일 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셀바이오가 작년에 상당히 시장을 네. 주도했었죠. 그러니까요. 상장을 하고 나서 그 25만 원대까지 그 10배 이상을 거침없이 상승을 한 다음에 계속 줄곧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이면 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 인상 실패한 건 아닙니다만은 연내 인상 완료가 힘들 것 같다라는 그 오너의 발언이 좀 있었죠. 그 얘기는 어쨌든 투자자들은 좀 빨리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그런 것이 좀 오래 힘들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결국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월 달에 좀 엄밀히 따지면 1월 달은 그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은 한 4일 급등세, 뭐 상한가로 해서 급등세를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한 달 내내 주구장창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라면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한 10만 원 내외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10만 원이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되 10만 원이 어떻게 좀 지켜지는지 한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의 지지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뭐 유튜브에서는 박살바이오라고 네. 그만큼 굉장히 힘드신 구간을 지금 견디고 있으십니다. 10만 원까지 뭐 조정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설명하셨는데 다음 게시글 보면요. 접근하시려면 7만 원대를 기다리세요라고 하셨거든요. 7만 원대까지도 내려올까요, 전문가님? 뭐 시장이 뭐 하락을 한다라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처음 시작이 한 10,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 주가가 거의 30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다시 7만 원까지 하락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요 지지선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한 9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리가 이제 이탈을 한다라면 좀 7만 원까지 열려 있는데 지금 당장 거기가 주요 지지선이 뭐 무너진다라고 좀 말하기에는 조금은 더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이 한 10만 원대까지 조정을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그 구간대가 오면 추가 매수하는 건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저는 추가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미약할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만 원 이해사가 변동성이 너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뭐 한 50%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뭐 한 번에 나올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나올지 혹은 반등을 주는 척하다가 옆으로 계속해서 그냥 행보세가 나올지 여부를 좀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확인하면서 저는 조금은 뭐 무리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리한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앞으로의 추이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4위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가 이 쿠팡 플레이에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20%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자, 쇼박스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쇼박스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래량을 끝내주고 주가는 상단에 있다. 그럼 세력이 상방으로 방향 잡았다는 거지. 이 현상 기본이다. 물류나 영화나 쿠팡 상장하면 혜택은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쌀 때 빨리 타라 개미들아. 파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5,400원 다시는 못 뚫는다. 이 종목은 여기까지라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 거래량은 끝내주고 주가는 상단에 있기 때문에 세력이 지금 상단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분석을 하셨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전문가님? 글쎄요. 뭐 주식이라는 게 네.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하는 게 네. 어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쿠팡 회사에 대한 그 어떤 사업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장한다는 거에 어떤 수혜? 글쎄요, 뭐 쿠팡이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뭐 1조 원이든 5천억이든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이런 OTT 서비스 쿠팡이 첫 스타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OTT 서비스 엄청 많아요. 저 네. TV로 IPTV를 다 봅니다. 어,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이슈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만약에 정말 이게 강한 임팩트가 있는 거라면 상한가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조금은 시장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눌림목 정도, 그러니까 5천 원이 어떻게 지켜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직접적인 미국 뉴욕 증시 상장과 관련해서 이 연관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파는 애들이 워낙에 많아서 5,400원은 다시는 못 뚫는다 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보면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슈가 좀 조기에 해소가 된다라면 네. 뭐 쇼박스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제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영화 상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런 것이 가늠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5,500원 정도 목표가는 여전히 열려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시장 분위기가 좀 같이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의 목표가를 5,5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관련주죠. 상장한 이후로 연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에 몸을 싣고 함께 떠나갑니다. 목표가 10만 원 믿어보겠습니다. 차트 딱 보면 모르겠어. 딱 쌍봉 만들고 2만 원까지 수직 낙하야. 와, 오늘 개미들 왕창 사는구나. 곧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겠네. 난 3일 뒤에 들어가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에서는 목표가를 10만 원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10만 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네. 수 없겠지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했을 때 아마 그때 스탑을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신규 상장주라서 네.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상승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횡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상승을 좀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하거나 만드는 개발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 전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신규 상장주가 밑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움직이면서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뭐 좀 너무 뭐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4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열어놓고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 그러면서 이제 시장 흐름하고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목표가를 4, 5만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시장 흐름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 라인대까지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종종 저희 새빨간 스캔들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오늘도 3%가량 오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16만 원대도 뚫어냈는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주 안에 20만 원 돌파 기원 모두 늦기 전에 입성하세요. 같이 봅시다. 어제 장 초반 잠깐 파란 불일 때 들어온 주린이에요. 조금씩 추매하려 하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건 로또 같은 종목이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 시총 100조까지 홀딩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첫 번째 게시글에 이번 주 안에 20만 원 돌파를 기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이번 주면 이제 이틀 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네요. 오늘 수요일이구나. 네, 오늘 수요일이라서 20만 돌파는 쉽진 않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20만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진짜 백이죠. 계속해서 뭐 저도 한두 번 계속 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그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포스코랑 현대차랑 포스코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협업을 하기로 했죠. 그럼 수소 에너지는 또 결국엔 수소차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또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그렇게 연결고리가 이어간다라면 전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은 더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조금 더 열어놓고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우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8만 원 잡아드렸고 20만 원도 못 갈 건 없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워낙에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다날입니다. 다날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자, 다날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날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날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어쩌다가 얻어 걸렸는데 상한가라니 기분 너무 좋다. 다날에서 만든 페이코인 150%가 넘었네요. 다날도 3연상 쭉쭉 넘어 더 가보자. 쿠팡의 암호화폐 상용화까지 대박 호재만인데 적정 시총 얼마로 보시나요? 전 2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다날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코인은요 30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 자, 우선 다날 상한가 썼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다날 같은 기업은 앞으로 전망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오. 없죠. 왜냐하면 전자거래라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암호화폐 때문에 올랐느냐, 쿠팡 때문에 올랐느냐, 뭐 둘 다 이유가 있어서 올랐느냐라고 본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는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전자결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뭐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암호화폐가 5만 달러가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용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주가가 좀 반응한 거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상한가가 풀리는 순간이 또 단기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날 목표감 한번 짧게 잡아볼게요. 어디까지 볼까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7,500원 언저리까지는 좀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5% 정도 더 잡는다라면 한 7,5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날 목표가는 7,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카페24 선정해 봤습니다. 뭐 오늘 약간 이제 오픈마켓 네.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터파크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카페24의 그 앱이 지금 20만 회를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카페24는 아시다시피 소호 창업,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거에 대해서의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근데 이제 이 앱은 약간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처음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예전에 뭐 개인 블로그든 뭐 이런 걸 했을 때 표준화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카페24 쪽에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진출한 부분들,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카페24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인터넷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 보수 이런 거에 대한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최근에 무상지자 이슈도 있었고 해서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가 정도 뭐 약간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잡아놓고요. 손절가는 3만 9천 원 정도가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카페24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